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 인코더와 VA의 직관적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오토 인코더와 VA에 대해서는 15-1인데 15-1인데 한 2, 3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즉, 설명할 것이 많고, 또 오늘은 좀 수식보다도 설명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오늘 농사 짓는 이야기, 어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좀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바다에 이제 고기 잡는, 강물에 고기 잡는 건데 이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인공신경망을 해서 데이터를 건져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상에서라든가 보면 유튜브 상에서 엄청난 데이터 양이 많은데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용한 데이터를 건져올 것인가.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호적되는 게 아닌가. 데이터를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토 엔코더와 VA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산속에 밤이 짠뜩 데이터들이 열려 있는데 이걸 자료에 담아야 되니 담아서 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참 재미있는 것이 어떤 원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대 자료에 담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에 담을 수도 있고 세팅에 담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참 인공지능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하는 것은 뭔가 통계를 내보고 또 예측하고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밤을 따왔어요. 따와 어디가 팔았는데 야, 이 밤알이 좀 커. 그러면 비싸게 받겠다. 밤알이 작으면 얼마 받겠다. 확률적으로 이 밤의 크기는 얼마, 이 평균, 이 밤 사이즈가 이 정도면 얼마 받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야, 이 밤을 팔면은 얼마 받을까? 이 밤 사이즈를 보니까 돈만 원인데 작년 요만해가 돈 못 벌었는데 크니까 많이 받겠다. 확률 개념이 나옵니다. 경험 개념. 그러면 우리 산속에 있는 밤나무 숲은 어떤 모습일까? 그 밤속에 있는 밤나무 숲에 있는 밤의 분포는 이 내가 파는 분포와 같을까? 이 밤나무 숲에 있는 밤과 내가 파는 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밤나무 숲에 있는 밤들은 잘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집합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파는 밤은 내가 해봤으니까 파는 거니까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밤나무 숲에 있는 밤은 어떨까라고 말하는 게 라이크리후드라는 얘기예요. 라이크후드 어떨까? 밤나무 숲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파는 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는 밤은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밤나무 숲의 밤은 어떨까 할 때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라이크리후드에서는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프로바빌리티에서는 다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 베르노이 분포를 가진다. 그런데 밤나무 숲에 있는 밤의 분포는 가우시안을 가질까? 베르노이를 가질까? 무슨 분포를 가질까? 모르겠다는 거야. 밤나무 숲에 있는 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말이 라이크리후드라는 거야. 근데 자꾸 해보면 파라볼리티를 보고 라이크리후드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밤을 보니까 라이크리후드가 어떨 것이다. 즉, 파라볼리티를 보니까 라이크리후드가 어떨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베리에이셔널 인프루언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계를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따놓은 걸 보니까 이 밤나무 숲이 어떨 거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밤나무 알을 크게 하고 싶으면 엄지손가락하고 좀 크게 좀 하려면 거름을 많이 줘야 되죠. 거름을 많이 주고 또 특히 이 밤나무 그 알을 굵게 하려면 저도 산에 와서 이제 2년 살아보니까 아는데 가지를 많이 쳐야 돼요. 개수는 적어도 굵은 게 열리거든요. 이 가지 치기 않으면 뭐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방이 막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밤나무 밤의 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가지는 라이클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습니까? 모르는 거는 라이클홀드다. 모집단 이런 거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거. 가오시안 될 수 있고, 베르넬 수 있고, 오만 종류의 이 부분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얘는 나온 거는 해보니까 가오시안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고, 이거는 상수예요. 평균값 이런 것들이. 얘들은 변수예요, 변수.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라이클홀드를 쓰고, 내가 아는 건 확률을 쓴다는 거예요. 프로바빌리티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라이클홀드를 딱 나온 순간 저한테 거부 반응이 딱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라이클홀드는 걸 안 배웠거든요. 아, 이거 도대체 안 배운 단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라이클홀드가. 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거대농시에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겠죠. 라이클홀드를 잘 못 봤는데, 라이클홀드 딱 나오면 거부감이 팍 생겨요. 이게 뭐야? 확률도 아니고. 이렇게 한참 이해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클홀드가 딱 나온 순간, 아, 이건 확률에 관계된 문제다. 라이클홀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확률론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프로바빌리티를 내면 당연히 확률이지.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라이클홀드를 내는데 이게 미방도 아니고, 뭐, 이건 이게 확률이다. 벡터다. 이거는 이 함수가 확률 함수다. 라이클홀드를 보는 순간, 그런데 무슨 확률 함수일 것인가로 추정해보자. 가우시안이네, 베르놀이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함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따놓고 보니까 가우시안을 따르는 게 좋겠어. 베르놀을 따르는 게 좋겠어. 이거는 상수다. 이거는 변수다. 이거 모르는 거다. 그러면 라이클홀드를 최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 맥시멈 라이클홀드를 쓴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이 용어부터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라이클홀드를 보는 순간, 아, 확률론으로 들어가는구나. 파라볼리티는 뭔가 정해졌구나. 이 정도로 요 챕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용어 소개가 중요합니다. 용어 보면은 오토 인코드, 뭐,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 인코드, VA 이런 거 있는데, 오토는 뭐 자동 아닙니까? 이는 뭐 집어넣는 거, 코드는 이런 거고, 근데 반대는 디코드가 되는 거, 디코드. 해석하는 거, 디코드. 디스트럭션, 파괴하는, 컨스트럭션 만드는 거, 디스트럭션 파괴하는 거.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게 뭐 대충 여러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생각해볼 의미가 있어요. 그 아날로그일 때는 아마 파라볼릭 덴시티를 쓰게 되고, 디지털일 때는 파라볼릭을 바로 써도 돼요. 자, 여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게 쓰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디지털이 무한대가 되면 아날로그가 되는 건데, 뭐 이래 됩시다. 어떤 여기서 5라 칩시다. 5가 될 확률은 물어보면 말이죠.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확률 분포가 있겠지. 확률이 5가 될 확률은. 5가 될 확률을 생각해 보면 5 근방에 딱 와보면 5가 있고 5.0000001 있고 뭐 5.000000001 있고 뭐 4.999999 있고 4.9999가 있고 정확하게 5가 되는 경우, 정확하게 5가 되는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정확할 수가 없어요. 5라는 숫자를 우리가 쪼개면, 원자 쪼개가면 5라는 게 딱 안 된단 말이에요. 막 해보니까 뭐 5.000000001이지만 이게 5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5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5와 5.1 사이에서는 우리가 확률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덴시티 개념인데,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덴시티 개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가 디지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컨티뉴스 디스크리트인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이런 문제. 또 MSE, 크로스 엔트로피, 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또 매니폴드는 뭐냐. 리프레젠테이션, 대표하는 거고, 피치는 뭐 특징이고, 레이턴트 이런 거. probability, probability density는 뭐고, probability는 뭐고, probability density는 뭐냐. 민, 평균값, 베리언스, 분산, 데비에이션, 가우시안, 베를리, 라이크루드 나오는데, 라이크루드는 probability를 모를 때 우리가 쓰는 용어다. 그럼 이걸 맥시멈 라이크루드는 ML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확률이 높은 거 구하라. MR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또 뭐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뭐 이런 이야기, 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 전공자들은 괜찮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용어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제 중요한 단어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이 개념과, KL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라이크루드, 맥시멈 라이크루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게 공부할 때, 이게 내가 개념이 모르는 게 뭐지? 봐서, 내가 KL 다이버전스 모르네. 여러분, KL 다이버전스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KL 다이버전스는 두 그래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로스 봉신으로 쓰고, 레귤라이제이션 쓰는 건데, 이건 이런 거야. 크로스 엔터는 뭐였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하는 건데. 레이턴트라는 건 뭐냐. 이거 레이턴트는 뭐, 잠재되어 있는 거, 우리 화학에서는 레이턴트 히트가 잠열이거든요. 잠열. 이렇게 숨어 있는 거, 히든한 거, 잠열 상태, 뭐 이런 거. 라이크루드하고, 맥시멈 라이크루드하고, 프라이어 포스트리어, 이것도 뭐냐. 이건 통계 좀 제가 한 건 아닌데, 요걸 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 제가 이 통계를 대충 훑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대충 알겠는데, 지금 뭐 진도를 나가야 되고 하니까 뭐 대충 건너뛰는 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공부를 하면은 한번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가서 이 개념을 확실히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라이크리후드다. 어떤 확률을 가질 것인가? 뭘까? 라이크리후드를 이제 일본말로 번역하니까 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도. 이게 뭐 우도가 우호관계 우도는 뭐 모르겠는데 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최대 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말 번역하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라이크로드는 어떤 걸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거거든요. 어떨까, 어떤 확률일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도록 하고 어떤 것이 최대일까, 최대 확률은 뭐 어떨까. 이게 이제 맥시멈 라이크리후드인데요. 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뭐 최대 우도 이런 말을 쓰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뭐 개념도 안 들어도 오래도 어렵고, 라이크리후드를 그냥 씁니다. 그래, 라이크리후드를 쓰는 순간 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면 라이크리후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보면은 확률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강의는 오토엔코더입니다. 오토엔코더. 근데 오토엔코더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인공지능 역사를
끄집어내느냐. 제가 그 오토 엔코더, 브레인스 엔코더를 이 독학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개념 잡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발달된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사를 봐야 되겠다. 보면은 처음에 1994년도에 이제 웨렌 맥클로치가 뭐 기념비적 논문을 내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 나왔고, 이제 1949년 이제 시냅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1960년도에 뭐 허프 모델이 나오고, 1969년도에 마빈 민스키라는 등이 퍼셉트론이라는 논문에 의해서 X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9년도에 인공지능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암흑기, 빙하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보통 일어나는 XOR도 못 푸는 인공지능이니까 이런 걸 앞으로 연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74년도에 팔 에보스라는 학생이 박사과정에서 백퍼가라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해결함으로써 다시 인공지능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가지고 1982년도에 호필드라는 사람이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러면 이때 처음 나온 게 이제 오토 엔코더가 나와요. 오토 엔코더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CNN, RNN, CNN 2014년에 나왔고 RNN이 CNN보다 먼저 나온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강화학습 등등 나가고 우리가 최종 목표라는 게 AGI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부활하자마자 나온 것이 오토 엔코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부활하자마자 나온 게 왜 오토 엔코더인가? 이걸 보시면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이제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되다 보고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어떤 X를 줬을 때 Y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Y가 나오는 건데 이게 뉴런들이 나오는 건데 그 인공지능이 처음에 이제 1974년에 딱 나오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뉴럴 네트워크가 신경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 혹은 의혹이라든지 신경망이 돼, 안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까지 도대체 인공지능이 정말 학문이 맞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정말 인공지능망이 작동을 해?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X를 넣어가지고 Y가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 증명하는 방법이 X를 넣어가 X를 나오게 해봐라. X를 넣어갖고 X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인공신경망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게 이게 오토 엔코더다. 뭐,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를 넣어갖고 X가 안 나오면 이게 인공신경망이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X를 넣었는데 X를 못 만들어내는 이게 무슨 신경망이냐. 근데 X를 넣고 X를 나오니까 이게 뭐냐. 오토 엔코더라는 거예요. X를 넣으면 자동으로 X를 내줬다. 이게 오토 엔코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야, X를 넣으니까 X가 나오네. 이게 오토 엔코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요거 하여튼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심하게 얘기하면 인공신경망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해 하나의 검증하고 싶은 사람이 오토 엔코더를 누군가가 해봤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소설입니다. 누군가가 오토 엔코더가 안 된다면 X를 넣어서 X가 안 나온다면 이 신경망 이론은 1974년대에 모 박사가 했다 하는데 이건 꽝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X를 넣는데 X가 나오면, 그래도 신뢰할 만해.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X를 넣어갖고 X를 나와야 된다. 그런데 X를 넣어갖고 X를 나오는 신경망, 이 신경망을 뭐라 부를래? 이름을 짓기를 우리가 오토 엔코더라고 부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오토엔코더가 이제 출발점이 마치 신경망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엔코더 해보니까 오토엔코더의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화면이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를 넣고 X를 나오는데, 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어떤 망태기에 잡아 넣어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X를 넣어갖고 X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망태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고, 이거? 통발. 통발에 들어가는 고기가 빨빨빨 모여있다.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데이터를 압축하는 역할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이터를 압축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인공신경망을 증명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 중간에 통발로처럼 모였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뭐냐, 데이터 압축하는데 좋겠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통발을 딱, 통발처럼 생겼네, 여기 딱. 5개의 차원이 2개로 줄어들었다. 차원 감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원 감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차원 감소를 특징을 잘 나타내니까 피처라고도 얘기하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통발이니까, 통이니까 매니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부분을. 또 이걸 레이턴트라고도 얘기해요.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름이 매니폴드 혹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또 뭐였어요? 레이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통발에 잡아갖고, 데이터를 잡아갖고, 원래대로 할래? 어항에 집어넣을래? 이건 자기 마음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토엔코더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발로 잡아놓으면 데이터가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상에는 유튜브상에는 모든 데이터를 잡아갖고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모으는 방법을 오토엔코더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 모양을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데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발 모양을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학에서는 매니폴드는 가스들이 다 모이는 쪽, 이걸 매니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익숙한데, 가스들이 다 모이는 통, 가스들이 모이는 통, 이걸 매니폴드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스를 전문으로 하니까. 야, 매니폴드가 왜 인공신경망에 나오냐? 이거 이상한 일이네. 해보니까 데이터들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 개념에서는 이 매니폴드 모양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확산해보면. 원시적으로 통발로 생각해도 되고, 매니폴드로 생각해도 되고, 수학적으로 아주 예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런 통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으로 집어넣을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 철학적, 이런 개념입니다. 매니폴드 모양이 마음대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어망에 통발에 잡아 넣었다. 데이터를 매니폴드 잡아 넣었다. 클라이언트 배터리를 하나, 이 통에 집어 넣었다. 이걸 갖다가 매니폴드라고 보고, 피처라고 보고, 또 이걸 모델이라고 불러요. 모델이라고도. 요런 매니폴드, 요런 모델, 이해되십니까? 이 매니폴드 모델, 어떤 식이냐? 요걸 또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라이크로포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니폴드로 볼래? 아니면 모델로 볼래? 아니면 함수로 볼래? 확률로 볼래? 이 통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구성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차원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평판에 있는 공이 스프링에 달렸는데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1, 2, 3, 이 카메라가 볼 때는 요런 선만 보이고, 요 카메라가 볼 때는 요 직선만 보이고, 요 카메라가 보면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데 자기가 보는 건 직선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차원을 축소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대변하냐, 대변하지 않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하여튼 얘가 보는 거는 어떤 직선만 보게 된다. 얘도 직선만 보게 된다. 얘도 직선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잘 만들어지면 이제 매니폴드가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혹은 어떤 요 장난감통에 집어 넣으면 싹싹 빠지면 되는다. 이게 매니폴드 개념이다. 이 매니폴드가 가우시안 구멍으로 통과했냐, 베르누이 구멍으로 통과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보통 이렇게 짤록한데, 이 부분이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졌나, 베르누이로 만들어졌나, 이 통을 통과하는 게 뭐로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드는 인코드 부분이 있고 디코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발처럼 매니폴드 쓰면 쪼그러드니까 데이터의 축소, 데이터 디멘션 리덕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떼내고 보면, 학습은 이렇게 이걸 떼내고 보면은 뭐랄까 할까요? 데이터의 디멘션의 축소, 데이터의 압축, 제 생각에 요약본 같아요. 요약본. 서머라이저 딱 해가고 서머라이저 딱 해가 딱 내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리그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데이터의 바다에서 어떻게 특징을 딱 내주니까, 두 가지로 딱 내주니까 요약본을 딱 내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매니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X가 들어가서 X가 나와야 되니까,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오토엔코드인데, 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다 하나 그러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X가 있는데 이게 정답은 Y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레이블이. 그런데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니까 레이블을 Y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레이블이 없으니까 unsupervised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바로 레이블이 되니까, 데이터가 바로 데이터가 되니까, 우리가 뭐 MD 숫자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건 1이야 이렇게 답을 주는 이게 아니고, 1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레이블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참고로 지나가는 얘기로, 이 데이터 압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틀렉 부분, 매니폴드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이거 X에서 X가 나오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오토엔코드는 이렇게 데이터 축소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앤드류 옹 교수가 처음에 이 데이터 차원 문제를 이렇게 매니폴드를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려서 했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X에서 X를 내는데 잘 못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참 앤드류 옹 교수도 이 부분에 굉장히 대가이신데,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앤드류 교수는 이걸 갖다가 다 안 쓰고 중간중간에 많이 죽여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보다도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이게 X가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가들도 뭐 한 번씩은 약간씩 좀 정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게 아인슈타인 이야기인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확률 뭐 통계, 확률 뭐 물리, 확률을 많이 할 때, 통계학 이런 거 할 때, 아인슈타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확률을 어떻게 하냐? 기막이고 아니면지, y = x 제곱 뭐 E = MC 자상 딱 수식으로 놔야지. 확률적으로 어떻다. 야, 그래서 신이 어떻게 주사위를 던지고 확률을 놔하냐.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세는 확률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통계역학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앤드로그스도 이 줄어드는 쪽으로 안 하고 넓은 쪽으로 했다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데 이거는 편의상 y라고 한 거지. 이거 사실 x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y를 x로 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오토 엔코드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는 이 y 꼴 x가 되는 거니까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이자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대로니까 뭐 별 재미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x가 들어가서 만대 1인 짓을 해 이런 거잖아요. x가 들어가서 x 나오는데 x가 들어가 다른 게 나와야 뭐 재밌지. x가 들어가서 x 그대로 나온다. 이거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 부분을 보니까 이게 압축됐으니까 이 부분을 코드라고 얘기하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레이턴트 벡터라고도 얘기하고 피트라고도 얘기하고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이 관심 있다는 이 부분이 오토 엔코드는 x가 x로 나오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관심 있다는 이 부분이 이걸 띄어서 이제 이거를 압축해서 요약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필요할까? 로스 펑션 구할 때 y 빼기 x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y를 x 쓰니까 뭐냐 언슈파이드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고 뭐 얘기를 하니까 y라고 쓴 거지만 이건 x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와 이 x가 정말 같냐?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뭐 노이즈를 타든가 뭐 어떻게 되든가 하든가. 여하튼 x와 x가 나오면 이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 쓰나요? 확률 p는 조건 확률에서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확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확률이 최고되는 경우로 신경망을 구성해보라 하는 게 오토 엔코드예요. 자, 이게 그냥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라고 x 빼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x가 들어가서 조건 하에서 x가 나올 확률로 얘기를 하는가? 야, 이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x가 들어가서 x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쭉 딱 바꿔 말해서 x가 들어가서 x1이 들어가가지고 x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들어가가지고 x1이 들어가가지고 x1이 나오고 x2가 나오고 x2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모든 경우가 생겼는데 얘 x가 들어가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올 확률 이 확률이 제일 높은 경우 그래 되도록 네가 인공신경망에서 이렇게 W를 맞춰내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렇게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게 딱 맞게 나온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x1이 들어가서 x1이 가장 높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원이 있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이게 x1에 들어가서 x1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로스 펑션이 이게 제로잖아요. 제로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확률 개념을 도입해서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올 확률이 최대로 되게끔 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오는 이 확률은 뭘까라고 판단한 게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오는 라이크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x1이 나오는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를 구하라 라는 게 이 신경망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x1이 들어가서 x1이 가장 높게 나올 확률을 구하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x1이 들어가서 x1이 나오는
라이크후드를 만들어내는데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신경을 만들어봐. 왜냐하면은 왜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쓰냐 하면 이 중간에 있는 확률이 가우시안을 따를지 베론을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기 때문에 라이크후드를 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찾아보라 하면 인공신경망을 확률 분포를 찾아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상당히 이 개념이 힘들었어요. 갑자기 듣다 보다 보면 라이크후드가 여기서 왜 나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이런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라이크후드는 뭐냐?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만한 것 신경망,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법한 신경망. 이 말은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라이크후드는 어떠냐? 라이크후드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벤지오 분이 이 바닥에서 이 신경망에서 벤지오는 유명한가 봐요. 저는 이 신경망 하는 사람들하고 잘 겨를도 없고 잘 모르는데 벤지오 분이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벤지오 사람이 신경망에서의 라이크후드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즉 말해서 신경망에서 확률론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신경망을 확률론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가 들어가서 Y 나올 확률로 추정한다. 이 사람이 왜 Y라고 했냐면 범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Y를 한 거지. X가 들어가서 Y가 나올 확률을 앞으로 얘기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 라이크후드 말이 딱 나온 순간. 자, 그러면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신경망으로 할 거야. W를 할 거야. W. 신경망으로 할 거야. 근데 이거 어떤 펑션일 거야. 이 가우시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 로스 펑션은 뭐라 할 거냐.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니까 P에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찾고 싶은데 X가 들어가서 Y가 가장 높은 확률을 찾을 것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 미니마이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그를 붙여도 괜찮다. 단자함수니까. 요거를 최소화하면 된다. 요거는 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거다.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이 얘기했는데 로스 펑션이 뭔가 하면은 가장 높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가우시안을 쓸 때는 가우시안을 쓰면은 우리는 평균값과 분산으로 나와준다. 그랬을 때 로스 펑션 이걸 구하면 이런 식으로 MSE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MSE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션을 갖다가 이 라이크후드가 나는 가우시안으로 쓸래라고 하면은 로스 펑션이 MSE로 나오지만 내가 이 라이크후드에서 나는 이 가우시안을 안 쓰고 멀티 룰링입니까? 멀티 룰링으로 쓰면 어떻게 로스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크후드가 가우시안을 쓰면 MSE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르논을 쓰면 뭐 나오겠냐? 대충 감 잡았겠죠.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건데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걸 이해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니까. 누구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 인공신경망을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야, 그럼 X 넣어봐. 우리 실험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넣어부터 넣어갖고 검증하잖아. X 나와야 돼. 그런데 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어. 무슨 현상이 발견됐어? 중간의 부분이 야, 이것이 뭐가, 이게
이 X라는 것 갖다가 대표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또 압축한 거야.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야. 분류도 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재밌네, 이게.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소설입니다. 누구라도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이 뭔데? 야, 통것해. 그러면 매니폴드라고 붙이자. 야, 표현을 잘하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을 붙이자. 아, 특징을 보이니까 피처를 붙이자.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 리프레젠트 러닝, 피처 러닝 등등등등등 부르는 거예요. 등등등. 혹은 이것도, 야, 이거 숨어 있으니까 레이턴트 벡터라고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놓고 보니까. 근데 사실상은 이게 원래는 이건 증명하려고. X가 X가 나오는 증명하려고 하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 셀모가 많다. 데이터 압축했다. JPG 압축 파일보다 성능이 좋다. 압축하니까 우리가 PCA 추측 분석부터 좋다. 압축도 할 수 있다. 등등등 효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인공지능 이거 재밌다 이거. 오토 엔코더 잘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오토 엔코더, 베리에이션 엔코더 등은 이제 언스파이드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레이블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맥시멀 마이크로를 보면, 텍사노미 이제 분리학을 보면 확률을 다룰래 이런 얘기거든요. 확률로 어떻게 해볼래 신경망을. 그건 익스플리시티는 명확한 거니까 가우시안 쓸래 쓸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스큐드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인도 될 수도 있고 확률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가우시안을 쓸래 어떤 베르눈을 쓸래 딱 정해주면 익스플리스로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네가 뮤와 분산 이런 거 줬어 하면 되는 거고 최종해봐 하면 베레이션 넣고 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확률 함수가 정해지면 확률 함수가 정해져야 돼. 베레이션 넣고 되고. 그런데 걔는 확률 함수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맥시멀 마이크로는 순간 나 확률을 다룰래.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확률을 다룰래. 확률이 가우시안이냐? 가우시안을 추정해. 아니면 베르눈을 추정해. 이렇게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가는 겁니다. 좀 두수가 없는 얘기지만은 자, 이걸 다시 봅시다. 어떤 인공심경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림이 이상합니다.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확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라이클리후드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확률이 이해가 쉬우니까 X가 들어가서 X가 가장 잘 나올 확률 X가 들어가서 X가 가장 잘 나올 확률로 신경망을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쓰면은 확률을 만들어봐. 가장 높은 확률을. 조건 확률에서 X가 들어가서 X 가장 잘 나올 확률. 이게 뭐냐? 이게 오토엔코더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확률이지만 물을 때는 라이콜드를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로스 펑션을 구할 때 이게 이제 오토엔코더의 로스 펑션을 구할 때 보면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지만은 이걸 이렇게 물결로 칩시다. 로스 펑션 이렇게 할 거예요. 로스 펑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스 펑션을 모르고 x만 들어갔는데 네가 x를 내봐. 즉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예요. 이 수식에서 보면 x를 줬는데 x를 내봐 이런 얘기예요. 얘는 느닷없이 x를 네가 내놔봐 이런 얘기거든요. x를 네가 내놔봐.
X가 안 가르쳐주고 X를 내놔. 이거, 다시.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오토 엔코더고,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네가 그냥 X를 네가 제작권 만들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좀 개념이 금방 많이 뛰어넘어서 좀 헷갈리지만은, 요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에서 보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X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인코드 부분이고 디코드 부분인데 뭐 대충 보시면 됩니다.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데 혹시 네가 레이블을 안다면 이 그림이 1이라는 숫자야라고 하면 1을 넣어줘라. 그리고 빼낼 때도 이 그림이 1이라는 거야 알고 답을 내줘야. 이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이걸 보면 뭐 생각나는가 하면은 레드네트랑 비슷한 거 정답을 한 번씩 넣어주는 거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강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이런 거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데 그럼 심령망이 이래 있단 말이에요. 심령망이 X가 들어가서 X가 제일 잘 나오는 심령망을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X가 노이즈를 타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X에다가 플러스하기 노이즈 입실론을 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 놓고 X를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X가 훨 잘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디노이징 오토 엔코더라는 건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풋 X가 들어가는데 네가 노이즈를 좀 넣어줘 봐라. 노이즈를 넣어주면 이제 X가 나왔어요. X가 들어가서 X가 나왔어요. 흐릿한 걸 넣어주는데 X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이 신경망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이 신경망이 훨씬 더 강건해진다. 로버스트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노이즈를 태움으로써 데이터가 훨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신경망이 W가 수천 개 되는데 이걸 다 맞춰놓으면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노이즈를 넣으면 이 W가 최적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W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W 세트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늙어서 인생이 맛을 알잖아요. 그렇게 노이즈도 타고 중간에 사고도 나고 하면은 그렇게 성장했는 사람의 노년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신경망도 X만 넣으면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다른 거 넣으면 잘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이즈를 좀 넣어주면 얘가 훨 잘 견디는 신경망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0개나 10,000개쯤 돼보세요. 1000개나 10,000개쯤 W 값이 있으면, 개수가 있으면, 이제 몇 개 넣어가고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이 노이즈를 타갖고 이 W가 굉장히 셀을 당금질하듯이 때려가지고 강간하게 만들듯이 이러면 잘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게 압축된 거, 이게 매니폴드.
정보들을 농축하고 있죠, 농축. 그 네가 탁 뻥튀기 내면은 X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때의 신경망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때의 신경망을 Q라고 칩시다. Q. 이때의 제너레이팅을 G라고 칩시다. 요 신경망은 알겠는데 요 신경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션 오토코드, 얘는 가우시안을 만들어내는 신경망을 쓰고 얘는 베르를 내는 신경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부분 따라서 다른 신경망을 붙이면 그러면 네가 뭐가 나올래? 니는 뭐가 나올래? 도대체 니는 뭐가 나올래? 얘를 가우시안을 쓰다가 얘를 베르니로 쓰면 네가 뭐가 나올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또 노이즈를 태우면 뭐가 나올래? 그러면 이 유사한 게 나온다 하는 것이 VAE 개념이에요. 자, 이게 되게 힘든 개념인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지금 오토엔코더와 VAE가 지금 섞여가지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개념적으로 봐서 노이즈 태우는 건 똑같다. 네가 어디 넣을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네가 아는 값이 있으면 Y 값이 Y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니도 여기도 Y 넣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VA 수식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그냥 보면은 이렇게 뭐 집중해서 보면은 여러분 머리도 좋고 젊고 하니까 수식 따라가면은 뭐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보면은 네가 노이즈를 태우면 광고 내준 다음에 노이즈 한번 타봐. 그러면 여기만 넣을 수 있는 다 넣어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넣어봐. 이것만 넣으려면 뭐 Y 값도 넣어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무슨 이름 디노이징 무슨 노이징 이렇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앞에만 가오시안 쓰고 뒤에 베를린 쓰고. 예. 참고로 앞에는 반드시 가오시안을 써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가오시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이제 백파라페이션에서 이걸 W를 이걸 세타나 W 파이나 이렇게 씁시다. 쓰는데 이걸 훈련시키려면은 백파라페이션 시켜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샘플링해서 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일어나요. 백프로게이션은 안 돼요. 백프로게이션 하려니까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렇게 파라메타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랜덤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그널의 노이즈를 합한 거다. 이 시그널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평균값이라 치고 이걸 분산으로 치면은 자 이거는 미분 가능하니까 분리해서 네가 백프레싱 하라. 이게 파라메타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참 인공신경망 한번 살려내려고 정말 많은 통계학자들이 붙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에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걸 공부해서 VA를 잘하는 것보다도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 실제 그 신경망에 활용해보라.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보라. 입실론 값 노이즈를 집어넣는 거. 이거는 마치 강화학습에서 exploitation 하는 개념하고도 또 비슷하게 좀 닮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입실론을 태우는 거는 네가 베리에이션을 인프루션을 추론하기 위해서 뭔가를 딱 넣어줘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VAE는 뭐냐 PX를 네가 X를 구해봐 이런 얘기고 오토엔코드는
X가 들어가서 X를 내니까 이건 뭐 그런 대로 할수 있겠어. 근데 네가 X를 한번 만들어봐. 어디서? 어떤 Z, 레이턴트 Z에서 네가 X를 한번 만들어봐. 자, 이거면 VA는 뭔가 이런 얘기거든. 오토 엔코더는 앞부분을 압축을 내가 하고 싶어 한 거고, VA는 뭐냐면은 딱 훈련시켜 놓고 Z를 착착 움직이면 X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나오는 게 가만히 냅두면 X가 나오겠죠. 훈련을 시켰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X가 나오겠죠. 그런데 Z를 갖다 숫자를 약간 바꿔요. Z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다 차원이겠지만, Z가 1일 때에는 X가 나왔는데, Z를 0.9를 넣으니까 이 신경망은 그대로 있어요. 이 신경망이. Z를 0.9를 넣으니까 X가 삐딱가 약간 돌아가 삐요. X를 0.8 넣으니까 X가 더 돌아가 삐요. 또 뭐 어떻게 또 뭐 X를 어떻게 0.5 넣으니까 막 굵은 볼더치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는 뭔가 하면은 이 뒷단을 쓰는 건데, 이 Z를 살짝 바꾸니까 이 X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재밌잖아요. Z를 바꾸면. 왜냐면 이 신경망은 벌써 훈련 받아놓으니까 지금 X를 내야 돼요. X를 내야 되는데, Z만 살짝 바꾸니까 이 모양이 살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합시다. 이건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오토 엔코더가 있는데 X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역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발달사에서 좀 천천히 하면은, 야, 누구라도 X를 내고 싶지. 그 인공지능망이 이제 잘 돌아가네. 그럼 알겠어. 했더니만, 근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재미있어. 뭐냐. 이 요약본을 낸다는 거예요, 요약본을. 그 차원 감소가 디멘션 감소, 리덕션,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파일을 지파를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차원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뭔데? 이름 붙여봐. 매니폴더라고 불러.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리프레젠테이션을 불러. 피처로 불러. 아, 재밌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요약본을 줄 테니까 네가 따라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또 X를 만들어봐.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라는 거예요. 요약본을 줄 테니까. 요약본을 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봐. 그런데 이거 왜 좋으냐면은 이 요약본을 살짝 변형을 주면 이게 X가 막 크게 작을 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살.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할 때 요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건데, 요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테크닉을 좀 써가지고, 그냥 안 되니까 입시론을 좀 태워봐. 요약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요 신경망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만들면 안 되니까 요걸 좀 잘 만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Z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를, 여기를 우리가 뭐 Q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P라고 치면, 이 Q를 대변하는 신경망, 이 Q를 대변하는 신경망이 가우시안이 될 수 있고, 이 P를 대변하는 신경망이 베르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P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Q를 근거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약본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통괄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와 얘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KL 다이버전스가 P와 Q와 이 분포가 같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유튜브나 강의 보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철학적 그냥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니폴드에서 네가 데이터를 만들어봐 하는 게 이 베리에이션 인코드인데, 요거 베리에이션 만드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다. 입실론도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놓으면 뒤에 네가 노이즈를 여기 넣을래, 뭐 여기 넣을래, 등등등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컨디셔널 VA 그림인데, 레이블에 있으면 이제 집어넣어가서 하니까 뭐 잘 나와요. 보는데,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잡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이활석이라는 분이 네이버에 강의한 건데 아주 열성적으로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또 이분도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강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얼마든지 자료가 많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거는 한 5번 정도 봐야 되지 않냐. 제 강의하고 섞어서 한 5번 정도 봐야 개념이 되지 않나. 물론 뭐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식은 죽 먹기고,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적어도 5번 봐야 된다. 제가 수능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오토 코드와 VA를 동시에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데이터의 바다에서 헤매지 말고 차원 축소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밤을 해왔는데, 이 밤이 어떤 확률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확률을 가지면 돈을 얼마 받을 것인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에 있는 밤은 어떤데, 라이크로드, 산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어떻게 생겼나가 라이크로드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게. 그럼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라이크로드를 만들어봐. 돈을 많이 버는 라이크로드를 만들어. 맥시멈 라이크로드를 만들어봐. 그거 아닙니까? 신경망이 VA가. 가장 밤을 크게 만드는 맥시멈 라이크로드를 만들도록 네가 산을 갖고 봐. 그럼을 짓든지 가지를 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일 라빈스는 설명을 못했고, 이거는 함수와 확률함수의 거리를 나타내는 뭐 이런 건데, 이건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고, 매니폴드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여러분이 또 좀 더 보셔야 되고, 그렇게 설명이 안 된 것들이 뭐냐면은, 케일 다빈스하고, 프라이하고, 포스터리하고, 베리에이션 이제 인퍼런스 이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근데 오토엔코드가 왜 나왔나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얘가 1969년도에 인공신경 못 써, 이렇게 하다가 1974년도에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증명해봐. 그 오토엔코드가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소설이. 그럼 오토엔코드가 그거밖에 쓸 일이 없어? 데이터 압축을 잘해. 차원 축소를 해주는 거 있어. 신기해. 그러면 압축했으면 팽창시켜봐. GA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또 뭐 비슷하게 만들어봐. SK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GN이 이제 다른 또 세계적인 또 하나의 컨덤 점프를 하는 기회가 되죠. 그것도 RNN이 또 LSTM이 또 한번 또 변화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텐션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텐션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강화학습은 완전 다른 동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이 뭔가 이게 다 쓴다는 거예요. 오토엔코드, CNN, RNN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강화학습 하다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유학 가는 바람에 혼자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코딩을 잘 안 됩니다. 보고 이해는 되는데, 코딩 직접 해보고 이러면 제가 훨 더 자신있게 얘기할 텐데, 지금 코딩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좀 못하는 상황이라가, 구체적 강론은 좀 힘들지만은, 여하튼 개념은 따라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고등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제 매니폴드, 이제 통발에 잔뜩 잡아놓으면 압축되잖아, 압축. 이걸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그런다. 매니폴드 모양은
뭐 종류별로 다 있다. 매니폴드에도 뭐 좀 넣으면 우리 요 가스에다가 뭐 좀 넣거든요. 뭐 살짝 뭐 넣어요. 수소도 한 1% 넣고 노이즈를 좀 넣으면 어떻나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차원 축소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보는 뭐 이런 거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게 PCA보다 훨더 잘 된다. 오토 엔코더가 훨더 잘 된다. 이런 얘기. 자, 이게 오토 엔코더의 기본 생긴 모양인데, 기본 생긴 모양인데, 우리가 쓰는 거는 바로 요 부분, 레이턴트 벡터, 매니폴드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러를 구할 때, 로스를 구할 때 이거 두 개 빼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게 이제 오토 엔코더고, 이걸 빼지 말고 그냥 하라 하는 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오토 엔코더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르고 레이턴트 벡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다. 매니폴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쿨후드, 뉴럴 네트워크를 라이쿨후드를 본다. 라이쿨후드를 쓴다는 게 뉴럴 네트워크가 확률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답답해요. 처음 보는 순간. 뉴럴 네트워크의 라이쿨후드라. 이게 뭐한 얘기냐. 그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확률로 만드는, 가우시안 확률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베르누리 확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라이쿨후드가. 그런데 가우시안 포 뉴럴 네트워크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베르누리 포 뉴럴 네트워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라이쿨후드로 가면 네가 무슨 확률을 써도 괜찮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X가 들어가서 X 나오는 걸 한다면 주르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이쿨후드를 이렇게 확률을 썼다. 정의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추정하면 베리언스 인퍼런스 들어가면 VA가 된다. 걔는 다른 얘기다. 걔는 가우시안을 안 쓴다. 가우시안하고 이런 거 베르누리 안 쓴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엔코더 X가 나오는 거고, 베리에이션은 X가 바로 내봐라. 바로 내려고 할 게 좀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앞에 따른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그 이제 베리에이션은 인퍼런스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VA 쪽 인코더고 디코더인데, 네가 아는 Y 값들은 뭐 레저네처럼 집어넣어줘라. 그럼 훨씬 더 1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잘 나올 거야. 이게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레이턴트 벡터에. 그래야 이걸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VA의 특징입니다. 여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입실론 값이 없으면. 요걸 내려면 공부하실 때 잘 봐. 여기가 왜 들어갔고, 여기가 들어가야 학습이 되는지. 그걸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엔코더에 대한 개념이 됐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뭐, 초보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공자들은 뭐 너무 쉬운 얘기를 뭐 저렇게 하나,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엔코더의 모든 것, 이것은 몇 번 더 보면 좋겠다. 다른 부분도 보면 참고하면 좋겠다. 그리고 베이지안 인퍼런스나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도 추론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나? 알아듣겠나 무슨 말인지? 네. 어렵지? 좀 어렵습니다.